오랜만에 당신에게 편지를 쓰네요. 당신이라 해야 하는지 선배라고 해야 하는지 호칭이 어색하지만 아마도 이 편지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선배라고도 했다가 당신이라고도 했다가 그렇게 쓰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편지를 받게 될 줄 몰랐죠? 그것도 나에게서 말이에요. 이미 너무 오래전에 서로에게 잊혀지거나 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야말로 내 말에 가장 귀를 기울이는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나 궁금하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이야기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요. 놀랐겠지만 나는 지금 목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취미로 하는 목공이 아니라 목공소를 차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작품을 만드는 작업도 하는 그런 목공인, 목수가 되었어요. 너무 놀란 모습이네요. 당신이 생각한 나는 강단에 있거나 그게 아니면 그 언저리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저 먼 외국에서 무엇인가를 하며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나는 목수가 되었어요. 너무 다른 길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마치 원래부터 목수가 되려고 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목공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 그 시절에 혜진이에게선 그런 모습이 있었지.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던 것도 같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수가 되었다고? 우와, 윤혜진답네. 이렇게 말해준다면 고마운 일이고요.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이유는 좀처럼 이런 글이 써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당신에게 편지를 쓴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내가 어떻게 목공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우선 지난 토요일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우리 목공소엔 유독 여자 회원분들이 많아요. 특히 토요일엔 다 여자 회원들이었죠. 목공을 하고 싶어서 우리 목공소를 찾아온 분들이에요. 각자 직업도 뚜렷이 다르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목공소를 찾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목공을 하다가 돌아가곤 해요. 그런데 목공소에서 하는 기초과정을 끝내고 처음으로 자신의 디자인으로 만들 것을 시작하는 회원분이 있었어요. 작은 메모 용지에 그려온 그림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감각적이기도 해서 보는 내가 무척 신이 났지요. 소파와 소파 사이에 둘 사이드 테이블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즐거웠어요. 머릿속에서 소파와 그 사이에 놓일 사이드 테이블의 이미지가 바로 보였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정말로 그렇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이 그대로 눈앞에 만들어져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내가 사용하고 바로 이게 나를 목공으로 가게 했던 이유였어요. 내 상상을 그 누구도 아니라 내가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비슷하게 가능한 일이라면 아마 요리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만들어진 요리는 먹어야 하니 지속 가능성이 목공보다는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하기도 했던 것 같긴 하네요. 영국에 있을 때는 꽤나 다채로운 음식들을 만들기도 했죠. 밤을 지새며 빵을 굽기도 했고요. 아이고, 또 말이 샜네요. 아무튼 목공을 하면서 나는 조물주가 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요.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에 없는 물건은 아니지만 내 머릿속에 내가 보아온 다양한 물건들과 느껴온 물건의 질감들의 총체가 내 안에서 그림으로 그려지고 나무를 통해 그 그림이 완성되면 어느 순간 내 눈에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목공이 정말 즐거워요. 그런데 오랜만에 회원분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림을 매력적으로 그려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인지 서로 체크하고 디자인도 다시 이야기하면서 처음 목공할 때처럼 흥분되고 그랬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또 더 다양한 디자인을 다시 이야기해 보았는데 참 놀라운 게 결국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최종 선택지가 되더라고요.
나의 역할은 하려는 작업이 잘 될 수 있게 가이드해주는 그 정도겠죠. 나무는 월넛이란 나무를 선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지요. 가격도 일반적인 하드우드 중에 가장 비싸지만 무엇보다 색깔이 아름다워요. 짙은 호두색에 가끔 보랏빛이 스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닷가 그늘진 모래밭에서 반짝이는 해변 같은 그런 색깔을 지녔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하드우드라고 칭하는 나무 중에서 가장 색깔이 진하지요. 하드우드란 말 그대로 단단한 나무를 지칭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무들은 월넛, 호두나무, 화이트오크, 참나무, 체리, 벚나무, 애쉬, 물프레나무 이런 게 있어요. 이 나무들은 대개가 북미산 나무들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나무들은 가구를 만들 만큼 크게 자라지 않아서 대부분 수입 원목을 사용해요. 특수목이라고 해서 요즘엔 아프리카산, 남미산, 인도네시아산, 특이한 나라들의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가구는 주로 하드우드로 만들게 되고요. 아이고, 또 말이 가지를 쳤네요. 당신에게 목공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이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당신이라면 이런 이야기도 기꺼이 잘 들어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요. 나무는 월넛을 선택하셨어요. 나무는 항상 신중하게 골라야 하죠. 우리가 한 번 쓰고 말 일회용 휴지를 고르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처음으로 내 작품을 만들었을 때 목공소에 있던 모든 화이트 오크를 다 꺼내봤어요. 나무의 색깔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서 대패로 속살을 보기 위해 조금씩 다 까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딱 원하는 컬러의 화이트 오크를 얻었죠. 이번 회원분은 월넛을 2인치짜리 월넛, 그러니까 50mm가 넘는 두께의 나무를 반으로 갈라서 25mm 두께로 두 개의 판으로 만들어서 쓸 거예요. 나무를 선택하고 갈라놓으면 그 나무의 무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무늬를 보면서 때로는 내 디자인을 수정하기도 하지요. 나무보다 내 디자인이 우선하진 않아요. 그건 마치 좋은 송로버섯을 구했는데 그 송로버섯에 진한 양념을 해서 굽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대로 재료의 맛을 느끼게 살짝 소금만 찍어서 먹는 게 좋은 것처럼 말이지요. 고기를 예로 들면 더 좋았을 텐데 나야 고기를 먹지 않으니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재료가 뭘까? 를 생각해다 송로버섯을 이야기했네요. 문득 당신과 함께 보았던 강화도의 노을 지던 하늘이 떠오르네요. 눈앞에 거슬릴 것이 없었던 하늘과 바다만 있던 그 풍경. 옆에 당신이 있다는 것조차 잊게 만들었던 그 풍경 말이에요. 나무도 그래요. 용도와 디자인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주는 그 인상만이 남는 경우가 있지요. 처음 편지인데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네요. 다음에 또 편지를 쓸게요. 오늘은 이만 총총. 2023년 10월 16일 목수가 된 혜진이가